안심 전환 대출이 시작되자마자 뜨거운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안심 전환 대출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세지면서 금융권과 당국에는 또 다른 숙제가 떨어졌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으로 내놓은 안심 전환 대출 상품이 완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24일에 출시된 후 나흘 만에 한도액으로 설정했던 20조 원 가운데 약 16조 원 규모를 소진하면서 금융당국은 향후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날 은행을 찾아 안심 전환 대출을 신청하고 전환 요건을 충족한 고객은 20조 원 한도 소진과 관계없이 이를 모두 인정해 안심 전환 대출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오는 29일에 금융당국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안심 전환 대출 처리 방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도액은 늘릴지 은행권에만 국한된 자격 요건을 이금융권으로 확대할지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열풍의 원인은 저금리 상품이라는 장점 때문입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10년 만기 분할 상환식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는 3.1에서 3.5% 수준입니다. 뉴스토마토 김인성입니다. 중동 정세가 긴박해지면서 안전자산인 금 가격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값은 최근 7일 동안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윤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동을 둘러싼 지정학적 불안감이 커지자 금값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어제 미국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금 4월 인도분 가격은 전보다 0.7% 오른 온스당 1204.8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3월 초 이후 처음으로 온스당 1200달러를 돌파한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 반군에 대한 공습을 시작한 데다 이라크 티크리트 교전이 이어지고 있어 금과 같은 안전자산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경제지표 악화로 달러 가치가 약세를 기록한 점 또한 금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과 인도가 금 수요를 늘릴 것으로 보여 전망도 밝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전문가들은 금값이 1,300달러로 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대로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조기에 인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금값 하락을 점치는 기간도 있었습니다. 소시에테 제너럴은 올해 2분기 금값 예상치를 1,150달러로 설정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윤석진입니다. 철강업계 1, 2위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분위기가 대조적입니다. 현대제철은 현대 하이스코 합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몸집 키우기에 나서는 반면 포스코는 검찰 수사 속에서 해외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최승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제철이 현대 하이스코의 흡수 합병을 추진합니다. 내부 검토와 준비는 이미 마친 단계로 정몽구 회장의 최종 재가만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7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 수뇌부는 계열사인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를 합병하는 방안에 대해 내부 검토를 마무리 짓고 합병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현대제철이 현대하이스코를 완전 흡수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현대하이스코의 해외 스틸 서비스 분야만 합병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양사가 합병할 경우 시가총액 10조 원 규모의 대형 철강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매출 규모만 놓고 보면 여전히 포스코가 3배가량 크지만 업계에서는 최근 모그룹을 등에 업고 승승장구하고 있는 현대제철의 성장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재 비자금 사건으로 그룹 분위기가 뒤숭숭한 포스코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습니다. 현대제철의 성장으로 현대 기아차에 공급하는 자동차 강판 등 내수 물량의 감소와 더불어 최근에는 포스코 건설에서 촉발된 검찰 수사가 그룹을 넘어 정치권 이슈로까지 비화되면서 해외 사업 차질도 불가피해졌습니다. 여기에 해외에서의 경쟁까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사면 초과에 처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최승근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그동안 막대한 부채로 부채 공룡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는데요. 대대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 지난해에는 부채를 7조 원 이상 줄이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김용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에 설치된 부채시계입니다. 이 시계에 나오는 숫자는 LH의 부채 규모를 나타내는데 이 부채시계의 숫자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통합 출범 이후 LH의 금융부채는 매년 7.6조 원씩 증가할 정도로 경영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부채가 7.2조 원 줄어들었습니다. 사업 투자 결정에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자체 개발 기술을 현장에 적용해 원가 절감에 나서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로 평가됩니다. 특히 민간 자본을 활용한 사업 방식 다각화로 1.2조 원이나 감축시킨 점이 눈에 띕니다. LH는 민간 자본을 활용해 부채 증가는 줄이고 침체된 민간 건설 부문을 활성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전략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는 2014년 공공임대 리츠를 포함하여 사업 방식 다각화를 추진한 결과 1.2조 원의 실적을 이루었으며 그 결과로 매년 8조 원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던 금융부채를 2014년은 7조 원을 감축시키는 금융부채 감축의 원년을 맞이했습니다. 올해도 LH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행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LH는 먼저 올해 대금 회수 목표를 투자 예정 사업비보다 많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3조 원 많은 18.2조 원으로 늘려잡았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 사원 총력 판매 체제를 이어가고 지난해 말 기준 26.9조 원에 이르는 미매각 재고 토지 해소를 위한 맞춤형 매각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 자본을 활용한 사업 방식 다각화는 올해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LH는 올해 신규 사업비의 30% 이상을 민간과 공동사업을 통해 자체 사업비는 1조 원 절감, 현금 흐름은 3.8조 원 개선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토지와 주택 20조 원 이상을 판매하기로 했으며 판매 목표 관리제를 통한 본부별 경쟁 유도 및 다양한 판촉 전략 등 판매 목표 초과 달성을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LH는 다음 달 진주로 사옥을 이전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본사 조직을 슬림화하고 수도권 광역본부와 등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LH는 새롭게 열리는 진주 시대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뉴스토마토 김용현입니다.